쌤입니다. 아, 로우 타일러고요. 네, 다시 또 웹툰 방송 돌아왔습니다. 퇴근들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6시에 올라가잖아요, 방송이. 그렇죠. 퇴근 시간에. 네. 퇴근 시간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그쵸. 작품, 약간 판타지 요리물. 음. 어떻게 보면은 뭐 둘 다 도구일 뿐인. 하. 네, 그 성재의 성장 스토리를 담은 그런 웹툰에 그렇죠.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약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드라마 장르인데 좀 초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간 그런 드라마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완결이 된 작품이고요. 오. 약간 좀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1년 남짓 그 연재가 되고 완결이 된 작품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 60화 정도 된 작품입니다. 제목은 손의 흔적. 손의 좋다. 흔적. 네, 손의 흔적이라는 작품이고요. 유성현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유성현 작가의 작품이고. 첫 작품이에요? 아니요. 이분께서 먼저 작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분은 거의 웹툰의 초창기부터 활동을 하시던 인물이에요. 근데 나이가 88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웹툰계에서 활동을 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88년생인데 2000년대 초반. 거의 뭐 고등학교.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웹툰을 그리시던 분인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시네. 제가 항상 웹툰 방송할 때마다 그 나오는 DC 인사이드의 카툰 연재 갤러리 네. 그곳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는 없어졌지만 과거 야후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철수를 했지만 그 야후 그렇죠. 코리아의 웹툰도 사실 웹툰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그렇죠. 네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안84 작가의 노병가 네. 또 이 야후 카툰에서도 연재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야후 카툰에서부터 활동을 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좀 내력이 오래되신 분인 거죠. 작품의 내력이.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네이버 웹툰으로부터 넘어가서 활동을 하셨고요. 네. 뭐 다음 웹툰에도 연재 경력이 있으시고 뭐 웹툰계의 약간 원로에 가까운 그래서 장르도 되게 다양한 장르를 연재를 하셨어요. 네. 그 야후 코리아에서는 과거에 뭐 판타지 호러 장르도 연재를 하셨고 네이버에서는 오랫동안 약간 의학 장르로도 연재를 하셨고 그리고 다음에서는 코믹으로도 연재를 하셨고 네. 그리고 SF 코미디도 연재를 하셨고 뭐 네, 되게 다양하세요. 스펙트럼이 네네. 엄청 넓네요. 네, 이번에 손의 흔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드라마 장르지만 좀 스릴러에 가까운 드라마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 네. 제가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손의 흔적만 보긴 했지만 이거는 적어도 코믹 장르는 아니거든요. 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근데 중간중간에 소소한 개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께서는 제가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코믹 장르를 원래 많이 그리시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상툰이라든지 약간 개그툰 좀 그런 작품에 특화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작가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손의 흔적이라는 작품의 소개 멘트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자 대화를 마음대로 엿볼 수 있다. 오. 이게 초현실적인 요소입니다. 끔찍하네. 네, 끔찍하죠. 남이 나한테 그런다 그러면. 네. 그래서 주인공은 김홍식이라는 복학생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을 하는데 이 홍식이는 친구가 없어요. 네, 복학을 해서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주변 인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 아싸라고 하죠. 약간 아싸 복학생인데 네. 심지어 어느 정도의 아싸냐면은 자취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네. 자취방 벽에 그 소주 광고 모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 요즘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효리 아이유 그런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네. 그 포스터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약간 정상은 아닌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계속 가다가 혼자 사니까 쪽지 시험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핸드폰이 꺼져서 네. 고장나서 그래서 핸드폰이 고장나서 쪽지 시험을 못 보고 이제 화를 내면서 핸드폰을 바꾸러 갑니다. 근데 2015년도면 사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뭐 그래도 한 3, 4년 지났을 때니까 네. 그때도 약간 그 호객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대리점이나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36개월 할부로 하시고 한 달에 뭐 얼마를 내시면 됩니다. 비싸거든요. 자연스럽게 한 달에 뭐 비싼 경우에는 거의 뭐 10만 원 가까이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 바꾸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약간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글을 보고 신림동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에 갑니다. 네. 핸드폰을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진짜 공짜로 줘요 핸드폰을. 심지어 약정도 없고 요금제도 맘대로 써도 되고. 그래서 근데 그 핸드폰을 주는 사람의 외모가
약간 모건 프리먼을 닮았습니다. 뭐라 그러지? 복선인데 음. 모건 프리먼이 과거 그 짐 네. 캐리 나오던 그 영화 있잖아요. 아 알아요. 브루스 올마이리 네, 맞습니다. 신역으로 네, 나온. 신역으로 나온. 네. 거기서도 약간 모건 프리먼이 네. 신 역할로 나오는 일종의 오마주 아.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받고 그 모건 프리먼이 이제 절대 이 핸드폰을 여기서 샀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한국말을 잘하시네. 네,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홍식이가 돌아가서 핸드폰에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보니까 기본 어플 중에 아. 처음에는 이름이 T스코프예요. T스코프. 음. 거기를 들어가니까 자기의 주소록에 떠있는 자기가 번호를 저장해 놓은 그런 사람들의 목록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데 물론 홍식이는 목록이 얼마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엄마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네. 클릭을 하니까 갑자기 엄마의 카톡 대화창이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뭐 개모임에서 했던 대화, 어디서 했던 대화, 어디서 했던 대화. 처음에는 홍식이가 믿지 않습니다 이거를. 홍식이가 이게 뭐지 하면서 장난인가 하면서 이제 근데 홍식이가 일단 엄마와 자기가 했던 대화를 들어가 보는데 똑같이 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대화를 불러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이제 개모임 대화를 들어가니까 오늘 엄마가 저녁 때 어떤 식당에서 뭐 모임이 있다. 그런 내용이 떠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엄마 지금 어디야? 처음에는 나 집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식이가 믿지 않아요. 이거 그냥 가짜구나. 낚시구나. 페이크구나. 하는데 어머니가 주변에서 이렇게 합니다. 홍식이 엄마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음식점이잖아. 어머니가 취하셨던 거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소소한 개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홍식이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거였구나. 처음에는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활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홍식이가 원래 친구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볼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네,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홍식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냐면은 홍식이가 복학을 하고 나니까 좋아하는 후배가 생긴 거예요. 좋아하는 후배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하던 후배인데 우연히 알고 보니까 과후배로 진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후배랑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그 어플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일단 이 친구가. 그치. 남의 대화를 그렇게 맘대로 봐도 되나? 근데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이 친구가 무슨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으면은 먼저 그 극장에 가서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그 친구의 뭐 다른 친구랑 대화하면서 어떤 취향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취향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나 쌀국수 좋아해라는 대화를 했으면은 그 후배한테 가서 민영이거든요. 그 후배 이름은 네. 민영이한테 가가지고 나도 쌀국수 좋아하는 티를 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접점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민영이한테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겠지. 네네. 그래서 처음에 또 홍식이가 좌절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홍식이가 흑화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네. 그래요. 네.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너무나 민영이랑 이제 민영이를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으니까 네. 홍식이랑 그러니까 민영이 남자친구를 이간질을 해서 헤어지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니콘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처음에는 그 민영이 남친도 약간 그렇게 인성이 좋은 인물로 등장하진 않아요. 민영이가 학교에서는 되게 꾸미지 않고 다니고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으로 나와요. 거의 과탑 가까이로. 근데 근데 민영이 남자친구는 그 민영이가 공부 잘한다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처음에. 약간 뭐 족보도 받고 필기한 것도 구하고 그런 사실을 이제 홍식이는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그 민영이 남자친구의 번호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남자친구의 대화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자친구 대화를 본 거를 활용을 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이 남자친구가 민영이랑 싸우고 네. 클럽에 가요. 자기 친구들이랑. 네. 그러다가 이제 클럽에서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술이 막 엄청 취해가지고 네. 뭐 하룻밤을 보낸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다음날 어디서 만나고 이런 대화 내용을 홍식이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민영이한테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마주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영이와 남자친구는 헤어집니다. 주인공이 악당이네. 약간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주인공이 점점 흑화가 됩니다. 점점 빌런화가 돼가지고 네. 나중 가면은 그 웹툰에 댓글이 있잖아요. 주인공 망하라는 댓글밖에 없습니다. 네. 주인공인데 사실상 악당 같은 주인공인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간질을 시켜서 헤어지게 만들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상이에요. 여기까지는. 네. 더 빌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민영이와도 사귀게 돼요. 결국엔. 근데 그 여기서부터 저는 이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민영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잖아요. 그 뒤부터 민영이가 엄청 꾸미고 다녀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만화의 여주인공이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주인공으로 바뀐다. 민영이도 클리셰?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런 민영이랑 어떻게 됐든 이 복학생 아싸가 사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식이가 주변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과 주변, 과 CC가 된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변 뭐 후배나 뭐 친구들이나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 친구들의 목록에 대화를 들어가서 다 일일이 거기에서 살펴보고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른 애들이 남자가 아깝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막 이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뭔가 그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엄청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홍식이가 처음에 또 시도를 했던 범죄는 약간 자기가 옷도 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좋은 옷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싶고 이러니까 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불륜 남녀들을 협박을 합니다. 번호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산에 가서 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네. 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쓴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불륜의 흔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너 돈을 입금만 하면 이거를 다 유포를 해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건 범죄잖아요. 사기자 협박이잖아요. 공갈 협박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네. 옷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명품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잘 나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구나. 잘 나가기 시작을 하죠. 방학 동안에 이런 활동을 하고 네. 이제 2학기 때 다시 등교를 하니까 다시 그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홍식이 오빠 너무 멋있어졌다. 그걸 보고 이제 안심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근데 원래 민영이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타날 때 네. 홍식이가 그것마저도 싫어하기 시작해요. 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꾸미지도 않고 다니냐. 이제 민영이도 점점 질려가는 거죠. 지치지. 지쳐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전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약간 SNS를 비판하는 그런 웹툰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약간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바뀌나? 그러니까 내 인생 못 살고 네. 남의 인생 살아주는 네.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딱 그거죠. 뭐. 네. 남의 눈치 보면서 남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행복감을 찾는. 네.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죠. 맞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아서 나를 이제 뭐랄까요? 자존감을 채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는 한 이야기의 한 중간 정도까지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막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홍식이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스포일러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막장이라 하면 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범죄물이구나. 근데 결국엔 뭐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하긴 시작합니다. 네. 범죄죠, 사실 스토커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지. 맞습니다. 남이 나 어떻게 생각하나. 네. 더 완벽히 남이 말하는 그런 요구 조건에. 네. 조금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은 그 아까 맨 처음에 네. 홍식이가 자기 방에 있던 소주 광고 모델 포스터를 보고 대화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홍식이가 점점 민영이한테 질려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연예인도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소주 광고 모델.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접근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오. 그 연예인한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식이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번호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죠. 근데 연예인의 번호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만나기까지 합니다. 연예인을. 네, 뭐 그런 대화까지 해서 괜찮네요. 재밌어요. 주제 괜찮네. 네, 남의 대화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이 능력에는 맹점이 있는 게 네. 문자 대화는 볼 수 있지만 통화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좀 오는 뭐라고 했죠? 정보의 괴리. 그쵸. 그런 것도 생기고 뭔가 궁지에 몰리는 일도 생기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또 홍식이를 잡아내려는 움직임도 있고. 누가 잡아요? 이거까지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어때? 뭐 잡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민영이가 잡으려고 합니다. 이 증거를. 아, 눈치를 채요? 네. 민영이랑 헤어지거든요, 결국. 네. 그 홍식이랑.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영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민영이가 홍식이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전 남자친구와 같이. 전 남자친구도 헤어지는 과정에서 완전 개쓰레기가 됐거든요. 과내에서. 네. 민영이 전 남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홍식이의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피해자가 이제 민영인 거고. 네. 그 둘이 피해자가 모여가지고 홍식이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좀 신박하다. 네네네. 좀 새롭네. 네네. 그거 괜찮다. 네. 참 사람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토리 생각해내는 거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게 스토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 거 보고 싶어요? 네? 누구 거 보고 싶어?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그런 생각 저는 한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야 누구나 하죠 다. 네. 당연히 이제. 근데 만약에 나한테 옵션이 있으면. 옵션이 있으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제일 좋지. 네, 노코멘트. 근데 정말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 약간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생각해볼 만하죠. 네. 그런데 저도 약간 홍식이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주변의 그런 시선을 너무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제가 그거를 명시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랑은 좀 다르네. 네. 어떻게 쓰실 건데요? 나라면 이 네. 스토리를 그렇게 안 쓰죠. 어떻게 할 건가요? 나라면 돈을 벌겠지. 정보를. 협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식 정보를. 주식 정보라든가 뭐 부동산 정보라든가 세상에 정보는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엿보다 보면은 네. 저는 결국에 선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선 넘어서 안 걸리면 되지 뭐. 홍식이가 그렇게 돼요. 안타깝네. 네. 그리고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하이브 방송할 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스마트툰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웹툰 중에.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클릭을 딱 하면은 네. 다음 컷으로 애니메이션처럼 쫙쫙 넘어갑니다. 네네. 맞아요. 그 설명했었어. 그런 방식의 스마트툰의 방식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스마트툰 방식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PC에선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PC에서 보다 보면은 좀 되게 어색한 예를 들어서 스마트툰이 가장 좀 그럴듯하게 표현이 될 때는 카톡 대화가 이렇게 나올 때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타이런 하나 뜨고 그렇죠. 하나 뜨고 그렇죠. 그게 뜨는 건데 그 PC 버전에서는 그 모든 장면이 다 나와요. 이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스마트툰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타깝네. 네.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확실히 좀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되게 좀 스토리가 이것도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되게. 저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머니 게임처럼 창의성이 좋네. 네, 창의성이 좋은 스토리고요. 점점 보다 보면은 막장 드라마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재가 소재라 소재가 우선 막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네네네. 남의 핸드폰에 그 대화를 보는 거죠. 끔찍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끔찍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끔찍하지 뭐. 그렇죠. 그게 제일 끔찍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손의 흔적이라는 말도 사실 그 스마트폰에 남기는 문자로 남기는 나의 흔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손의 흔적입니다. 이게 생긴 뒤로 참 뭐랄까 많이 그런 소통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네. 과거 문자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랬었지. 네. 그랬었지. 그 장문 안 넘기려고. 네, 맞아요. 그거 넘기면 요금이 배로 뛰잖아요. MMS라고 하죠. 딱 할 말만 하는. 요즘 문자로 소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문자 회사에서 문자 쓰기도 하죠. 회사에선 그렇죠. 뭔가 이게 좀 공적인 연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문자도 아니죠 이거.
왜냐하면 그 핸드폰에 기본 장착돼 있는 그 문자 메신저가 그렇죠. 거의 메신저라 이제 이것도.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삼성 제품을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네. 그 삼성 사용자들끼리는 문자를 보내면은 약간 카톡에 있는 기능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보낸 거를 상대방이 읽었나 안 읽었나 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알던 그런 문자는 네.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거의 제가 첫 스마트폰을 딱 15년 전, 아니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을 한 15년 전에 산 것 같은데 네. 그때랑 정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 카톡 처음 나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뭐 어떠셨나요? 아니 왜 이걸 카카오톡이라고 부르지? 문자분을 주고받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러네요. 참.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래요? 출시됐을 때. 그래요? 네. 제대하고 처음에 그 문물을 접했는데 제가 좀 느꼈던 샀는데. 가장 큰 변화는 네. 복학을 하고 나니까 아. 그 소위 말하는 팀 프로젝트 있잖아요. 수업에서 네, 하는 네, 다 네.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9년도에 제가 안드로이드를 샀거든요. 네.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모토로이 모토로이. 네. 처음 나왔을 때. 네네네. 그때 아이폰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비쌌어요 그때도 제 그랬나? 기억으로. 네. 비쌌어요. 어쨌든 모토로이 이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게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진짜. 맞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네.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 어쨌든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유, 네, 유성현 작가의 여튼 손의 흔적이었고 좋은 웹툰 잘 가져왔네요, 이번. 네. 재밌겠다 이건. 재밌습니다. 한번 이거는 뭐 음. 지금은 유료화가 되긴 했지만 아 그래요? 네, 근데 한 편에 1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4천 원만 들이면은 완결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실 때.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음. 방송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목요일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